자, 그럼 이번에는 곱셈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간단한 예를 들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옷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옷이 이렇게밖에 없다 칩시다. 셔츠가 이렇게 둘, 바지가 이렇게 셋.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옷의 전부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그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내일 옷 한 벌을 갖춰 입고 나가기 위해서 이 중에 셔츠 하나와 또 이 중에 바지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지 생각을 좀 해 본다 칩시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수형도를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수형도. 앞으로 직접적으로 수형도를 그려주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일도 많을 거거든요. 수형도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내 놓은 걸 우리는 수형도라 하는데, 지금 이 수형도를 보면서 우선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중에서 바지 하나를 고르고 잇따라 셔츠 하나까지 고르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셔츠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바지부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 바지 하나를 고르는 방법, 자, 이렇게 세 가지 맞죠? 근데 거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셔츠 하나까지 고르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셔츠 하나까지 맞춰 고르려니 이때 경우의 수 둘, 이때 경우의 수 둘, 이때 경우의 수 둘. 자, 총합 6이다라고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근데 같은 수형도,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게 또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바지 하나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3이에요. 자, 근데 우리 거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 바지 하나 고른 후에 잇따라 셔츠 하나까지 고르는 경우에 대해 생각하는 거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서, 자, 셔츠 하나 고르는 경우가 둘씩 따라오면서, 아, 경우의 수가 2배로 늘어나네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이 수형도를 생각해 주자면은, 수형도에서 나뭇가지가 2갈래씩 촥 펼쳐지면서, 경우의 수는 3에서 2배가 된다는 거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바지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3, 셔츠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2인데, 자, 이 경우의 수들을 잇따라 생각하다 보니 곱의 형태로 답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고, 이 앞에서는 합을 통해 결과를 내봤는데 이번에는 곱을 통해 결과를 내봤고요.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나 3 곱하기 2나 2가 3개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수식이니까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합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냐, 곱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냐, 그건 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관점에서. 근데 그 중에 우리는 곱을 통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자,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 중에 바지 하나를 고르는 사건을 A, 그리고 이 중에 셔츠 하나를 고르는 사건을 B라 할게요. 우리 지금 사건 A와 사건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준 거 맞죠? 자, 그렇듯이 두 사건이 잇따라 일어날 때, 잇따라라는 말과 유의어라 할 수 있는 말들이 막 띄워져 있는데, 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날 때, 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와 연이어는 잇따라와 유의어라 볼 수 있어요. 지금 문맥상. 동시에라 그러면은 지금 same time, 같은 시간대 이런 뜻보다는 and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 이 말들이 전부 and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주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도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때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곱셈을 통해 이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답을 구해보기 위해 수형도를 그려나가다 보면은,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각 경우에 대해 같은 수만큼 나뭇가지가 촥 갈라지면서 실제 경우의 수가 몇 배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형도에서 나뭇가지가 같은 수만큼 쭉 펼쳐지는 상황 생각해 주면서, 아, 이럴 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구할 때는 곱을 통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다는 거구나. 자, 이럴 때 곱의 법칙 적용이 된다는 거구나 라고 수형도와 함께 곱의 법칙의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충 설명 하나 하고 이제 예제를 좀 보러 갈 건데,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우리 3 곱하기 2를 하나 2 곱하기 3을 하나 계산 결과는 6으로서 같은 거 맞죠?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계산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나 저렇게 가져가나 계산 결과가 똑같은 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두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에서 구할 때는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고려하든 상관없다.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바지 하나를 고른 사건을 A, 셔츠 하나를 고른 사건을 B라고 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생각한 다음에 잇따라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생각해주면서 곱해법칙 적용했죠. 이 순서로 곱셈을 해도 되고요. 이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먼저 고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잇따라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고려해주면서 곱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먼저 고려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지나가요. 곱셈에 대해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형도 한 번 더 그려주고 지나갈까요? 이 지금 셔츠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각 경우에 대해 바지 하나를 고르는 경우 마저 생각하다 보면 자, 경우가 세 가지씩 따라오게 됩니다. 바지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씩 따라오면서 두 가지였던 경우가 세 배가 되네. 나뭇가지가 세 갈래씩 쫙 펼쳐지면서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할 수 있구나. 곱을 통해서 라고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수형도가 펼쳐지는 상황과 함께 곱해법칙의 원리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겠고 요까지 내용 정리하면서 예제 좀 보러 갈게요. 자, 첫 번째로 준비된 문제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칠 때 10의 자리 또 1의 자리에다 숫자를 배치시켜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칠 때 10의 자리에다간 홀수를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다간 소수를 배치시켜 갖고 자,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나 있나 물어보는 거죠. 그럼 10의 자리에다가는 1, 3, 5, 7, 9 이 5개의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를 배치시켜야 될 거고 1의 자리에다가는 2, 3, 5, 7 이 4개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서 배치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두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나 있나요? 뭐 짝짓기 나름이에요. 지금 1과 3을 짝지어 13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5와 2를 짝지어 52를 만들 수도 있고 자, 9와 7을 짝지어 97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형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10의 자리에다 배치시킬 수 있는 숫자가 지금 5가지 숫자를 배치시킬 수 있잖아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1의 자리에다가는 4개의 숫자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2, 3, 5, 7 자, 요 경우에다가도 우리가 2, 3, 5, 7 배치시킬 수 있는 거 맞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서 이제 4갈래로 그 가지가 쫙 펼쳐지는 모습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처음에 5가지 경우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그 경우가 4갈래씩 쫙 펼쳐지면서 우리 5 곱하기 4 20가지의 자,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 정답은 20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여기서 경우의 수 생각하고 잇따라 여기서 또 경우의 수 생각하면서 곱해법칙 적용해 주면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곱셈을 또 역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의 자리에다가 소수를 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 4가지 근데 잇따라 생각하자니 10의 자리에다가 홀수를 배치시켜 줄 수 있는 방법 5가지 있으니 4 곱하기 5야 해서 역순으로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또 언급하고 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 식을 전개하였을 때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자, 식을 보고 전개한다 치면은 그 전개식에서 어떤 항들이 있을까요? AX란 항이 있겠죠. AY란 항이 있겠죠. AG란 항이 있겠죠. 자, 또 BX란 항이 있겠죠. BY란 항이 있겠죠. BG란 항이 있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 문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괄호에서 문자 하나 또 골라가지고 짝짓는 방법 몇 가지냐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수형도를 또 그려보자면은 자, 이 괄호에서 문자 하나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있는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잇따라 또 생각해야 되죠. 이 괄호에서 문자 하나 골라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이 괄호에서 문자 하나 고르는 방법 선택지 3가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자, 우리는 여기서 문자 하나 고르는 방법 3가지에다가 잇따라 여기서 문자 하나 고르는 방법 3가지 생각해주며 곱해법칙 적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정답을 9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요 그림 참고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출발, 이 지점 거쳐 이 지점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나 되겠냐 그건데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먼저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잇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생각해 줄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방법 3가지 있죠. 길이 3가지로 나 있으니. 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거는 방법이 4가지가 있죠. 길이 4가지가 나 있으니. 그러면요, 이 셋 중 하나 고르고 연이어 이 넷 중 하나 고르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곱의 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답을 내줄 수 있는 건데요. 자, 수형도를 좀 그려보고 싶다. 그럼 머릿속으로도 지금 그려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각각에 대해 여기 있는 길 중 하나를 연결해주는 방법, 각각의 경우에 대해 4가지씩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수형도를 머릿속에서 그려본다 쳐도 3 곱하기 4의 구조가 나오는 거 맞죠? 곱의 법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봅니다.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홀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자리를 먼저 표시해 놓고 생각할게요.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자, 자리를 먼저 표시하고 나서 이제 이 3개의 자리에다가 이 숫자들 가지고 이 자리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만 3자리 홀수의 개수라고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홀수라 그랬기 때문에 1의 자리에다가는 1 또는 3 또는 5가 오는 경우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1의 자리에는 1 또는 3 또는 5만 자, 오게끔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100의 자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의 자리에는 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5가지 다 올 수 있습니다. 1이 와도 상관없고 2가 와도 상관없고 자, 다른 숫자가 와도 지금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5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생각해보자면 예를 들어 100의 자리에 3이 온 경우에는 10의 자리에다가는 3 제외 다른 숫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3이 이미 100의 자리에 배치된 경우에 대해 생각하는 거니까 10의 자리에 3을 또 쓸 수는 없어요. 자, 썼던 거 또 쓸 수 없기에 3이 100의 자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10의 자리에는 이렇게 4가지 숫자가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각각의 자, 다른 경우에 대해 생각하더라도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4가지씩 있는 거 맞죠? 수형도로 봤을 때 4가지씩 가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형도를 계속 생각해 나가는데 자, 이제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넘어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3, 10의 자리에 1 냅둔 경우에는 1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나 생각해 보면 5밖에 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1의 자리엔 1 또는 3 또는 5만 위치해야 하니까 지금 3, 1은 이미 위치했고 5밖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자, 이 경우에는요. 1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나 생각해 보면 1 또는 5가 올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1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나 생각해 보면 1 또는 또 5가 올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1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자, 이제 1밖에 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넘어갈 때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나뭇가지가 같은 수만큼 쫙 펼쳐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10의 자리에 1의 자리로 넘어갈 때는 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같은 수만큼 나뭇가지가 쫙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 한 가지, 어디선 2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의 경우의 수 생각하고 잇따라 여기서의 경우의 수 생각하고 잇따라 여기서의 경우의 수 생각해가지고 그 3개의 숫자를 쭉 곱하는 식으로 곱의 법칙 적용해서 답을 구해주려니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조건이 걸려있는 대부터를 생각해 주는 것도 이럴 땐 좋거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옆에 자리를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 또는 3 또는 5만 위치해야 된다라고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자, 여기부터 생각을 합니다.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대부터 생각하자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 또는 3 또는 5라는 숫자가 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와는 자 반대 순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 잇따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면 1의 자리에 3이 왔다 치고 그럼 10의 자리에는 1 또는 2 또는 4 또는 5라는 숫자가 와도 되겠죠. 1의 자리에 적혀있는 거 제외 나머지 숫자들이 다 올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각각에 대해 생각하더라도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4가지씩 있는 거 맞죠? 수영도를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까지 잇따라 생각해 보는데 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생각해 보면 1의 자리에 3, 10의 자리에 1 왔을 때는 100의 자리에는 여기 적혀있는 숫자 제외 나머지 다 올 수 있어요. 2가 와도 되고 자 4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되겠죠? 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자 3, 4 위치했으니까 100의 자리에는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되는 상황 맞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3가지씩이니까 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잇따라 경우에서 생각하면서 지금 곱의 법칙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맞죠? 처음에 3가지 경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 4배 되고 자 그 다음 또 3배 되는 거니까 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데가 있다면은 거기부터를 신경 써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를 대비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쁠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를 세는데 곱의 법칙을 활용해 볼 건데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36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생각해 보자네요. 이 36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큰 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36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막 생각해줘도 그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과 그 다음에 36을 곱하면 36 나오죠. 그 다음에 2와 18 곱하면 또 36 나오죠. 자 3과 12를 곱해도 36 나오죠. 4와 9를 곱해도 36 나오죠. 6과 6을 곱해도 36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36의 약수의 개수를 세줄 수 있습니다. 자 총 지금 9개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숫자의 스케일이 좀 더 커지면요. 예를 들어 뒤에 0을 갖다 붙여갖고 360이 된다면은 그 360의 약수의 개수를 세보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해주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약수의 개수를 세줄 수 있냐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세줄 수 있는데 자 이 36을 예로 들어서 36의 약수의 개수를 먼저 세줄게요. 자 먼저 36이라는 이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합니다. 소인수분해 소수로 인수분해하자 이거죠. 36은 4, 9, 36이니까 2의 제곱과 3의 제곱으로 보고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네요. 그 다음에는 2의 제곱의 약수, 3의 제곱의 약수를 따로따로 생각해 줍니다. 2의 제곱의 약수는 1과 2의 1제곱과 2의 제곱 3의 제곱의 약수는 1과 3의 1제곱과 3의 제곱 이 각각에 대해 약수를 따로따로 생각해 주고 이 수들 중 하나 그리고 이 수들 중 하나를 골라서 연결지어 곱하면 36의 약수가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면 2와 9를 곱하면 18, 36의 약수 맞죠? 4와 3을 곱하면 자 12, 36의 약수 맞죠? 1과 3 곱하면 3, 36의 약수 맞죠? 그래서 우리는 36의 약수의 개수를 여기 있는 숫자들 중 하나 고르고 연이어 여기 있는 숫자들 중 하나 고르는 방법의 수를 세주는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도로 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수들 중 하나 고르고 잇따라 이 수들 중 하나 고르는 방법의 수를 세주면 3 곱하기 3이잖아요. 자, 3 곱하기 3. 그래서 9개로서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실제 요렇게 곱하면 36의 약수 나오고요. 요렇게 곱하면 36의 약수 나오고 자 요렇게 곱해서 36의 약수 요렇게 곱해서 36의 약수 여기 적어놓은 거랑 순서는 좀 다르지만 계속 36의 약수가 나오면서 36의 약수가 전부 나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수형도 보면서 곱의 법칙 3 곱하기 3이라고 적용해서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었으며 전체 과정을 쭉 돌아보면 이 36을 소인수분해해요. 그리고 각자 파트의 약수의 개수를 따로따로 생각한 다음에 자 여기 약수의 개수 3개 여기 약수의 개수 3개 그 약수의 개수들을 곱하는 식으로
전체 3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다 칩시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6에다가 5 곱하면은 80이고 자, 그 다음에 9 곱하면 720이거든요. 72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720의 약수의 개수를 생각해야 된다 치면은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되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생각해야 된다 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죠? 각자 파트의 약수의 개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각자 파트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나? 여기 잠깐 볼게요. 규칙이 있는 게 2의 제곱,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약수의 개수가 2 더하기 1, 3개인 거예요. 자, 여기도 3의 제곱, 지금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수의 개수 생각해보면 2 더하기 1, 3개인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규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약수의 개수 2의 4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5개 나올 거고 자, 이 부분의 약수의 개수 2 더하기 1, 3개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약수의 개수 여기 1 있다 보고 자, 약수의 개수는 2개 나오겠죠. 각자 파트의 약수의 개수 생각해 준 다음에 5와 3과 2 보면서 곱셈을 해주면은 30이라고 자, 우리 7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후에 각자 파트의 약수의 개수 생각해주고 자, 쭉 곱하는 식으로 곱배법칙 적용해서 전체의 720이라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생각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원리는 여기서 생각했던 대로 수영도와 곱배법칙 활용해서 생각해주면 720의 약수의 개수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자,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우리가 요 패턴을 계속 보면서 공식 하나를 유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 공식을 소개하면서 요 예제, 요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는데 n이란 자연수가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된다 칩시다. 자, A, B, C는 서로 다른 소수고 별, 네모, 세모는 자연수라고 봐주세요. n이란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됐다 치면은 그 n이란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별 더하기 1 곱하기 네모 더하기 1 곱하기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런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거 맞죠? 공부했던 내용으로부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부 수영도와 곱배법칙으로 그 원리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요까지 얘기해 보면서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